안녕하세요, 다니쌤입니다.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, 은퇴 노후 준비는 딱 두 가지를 결정하면 해결됩니다 입니다. 네, 작년 초에 50대 중반의 부부가 상담을 오셨어요. 남편은 이제 퇴직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동작구 아파트에 40평대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. 남은 건 아파트 달랑 한 채였어요. 자녀 둘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아파트 한 채, 그것도 이제 대출이 한 4억 좀 넘게 있었다고 해요. 은퇴는 1년도 안 남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요즘 잠이 안 오신다고 해요. 당장 퇴직하게 되면 생활비가 없잖아요. 그래서 나름 이제 3년 전부터 준비는 했었는데 답을 못 찾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상담을 오셨는데 오늘 이제 주제대로요, 이분들과 이제 상담하면서 딱 두 가지를 결정했어요. 그리고 이분들이 3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은퇴 노후 준비를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. 자,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. 네, 이 부부의 상황은 자녀가 이제 2명 있는데 큰아들은 울산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작은아들은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함께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. 은퇴는 8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였어요, 그 당시에. 네,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5가지 고려사항을 이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이제 거주 지역입니다. 현재 이제 동작구에 살고 계셨는데 이분이 살기를 원하시는 곳은 이제 마포 아니면 이제 용산 지역이었어요. 근데 이 지역도 당시에 집값이 굉장히 비쌌거든요. 일로 가서는 이제 은퇴 노후 준비가 안 되죠. 그래서 그보다 좀 아파트 가격이 싼 은평구나 서대문구 아니면 고양시 아니면 이제 파주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. 두 번째 이제 거주 상품인데요. 아파트가 가장 좋잖아요. 그죠? 여러분도 그러시죠? 그래서 아파트에 살 것인지 아니면 이걸 팔고 상가주택 아니면 이제 빌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거주 상품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거주 비용. 이분이 이제 살고 있는 당시 아파트가 한 14억 정도 했었어요. 대출이 한 4억 정도 있었으니까 빼고 나면 한 10억 정도 되죠. 자, 그걸 가지고 내가 얼마짜리 집에서 사느냐를 이제 결정해야 돼요. 왜냐하면 이걸 결정해야 남는 돈으로 뭔가 투자를 해서 임대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었으니까요. 그래서 8억짜리 집에 살지, 6억짜리에 살지, 3억짜리 살지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. 네 번째는요, 거주하는 이제 평형입니다. 현재는 3인 가족이 48평에 살고 있었어요. 여유만 있다면 더 넓은 집에 살면 좋은데 이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. 집을 줄이는 것만큼 거주 비용을 줄이고 또 줄인 비용으로 뭔가 투자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평형을 또 해야 되고요. 마지막 이제 5번째는 임대 수익입니다. 남편이 은퇴가 이제 한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은퇴하게 되면 수입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생활비가 한 3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300만 원의 임대소득, 내가 일하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임대소득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주제죠. 은퇴 노후 준비는 딱 2가지를 결정하면 해결된다. 이 부부도 딱 2가지를 해결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요, 포기할 것을 정했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.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? 우리가 정말 부자가 아닌다면은 이 은퇴 시기가 다가와서는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은퇴 준비가 힘들어요. 그래서 이 부부는 3가지를 포기했습니다. 첫 번째는 거주 지역. 지금 이제 동작구에 살고 계신데 이 아내분은 마포구나 용산구에 살고 싶어 하셨어요. 근데 거기는 비싸잖아요. 이동을 하게 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. 중요한 건 거주 비용을 줄여서 그 남은 돈으로 뭔가 임대소득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평구나 서대문으로 갈까 하다가 거주 비용을 더 줄여서 고양시, 서울에 바로 접해 있는 곳이죠. 이제 고양시로 정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평형을 포기했습니다. 현재는 한 48평 정도에 살고 계신데 3인 가족이 살기에는 좀 크잖아요. 그래서 딱 절반을 줄여서 24평형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거주 비용을 이제 줄였어요. 지금은 14억 아파트, 대출 빼고 이제 10억인데 이 지역에 이제 알아보면 한 24평형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가 한 3억 5천 정도 되는 게 있었어요. 이분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게. 그래서 거주 비용을 대폭 줄였습니다. 14억에서 3억 5천으로. 네,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포기할 것을 이제 정했잖아요.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.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결정하기가 힘들어요. 자, 이 부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죠? 네, 생활비죠. 그래서 임대소득 첫 번째, 두 번째는 거주 지역, 세 번째는 거주 평형. 자,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디서 몇 평에 얼마 정도 주거비를 쓰고 살지를 이제 정하는 겁니다.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지었어요.
지역은 고양시, 평형은 24평형, 그리고 거주 상품은 아파트. 자, 그렇게 해서 14억짜리 아파트에 대출이 4억 있었기 때문에 남은 돈 10억으로 3억 5천 아파트를 사고요. 남은 돈 6억 5천으로 생활비를 만들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6억 5천으로 월 300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그만 원룸 건물을 살까? 아니면 상가를 살까? 아니면 이제 오피스텔을 살까? 막 이제 그러시다가 당시에 그 지식산업센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원하셨어요. 왜냐면 좀 관리가 좀 더 편하고 수익률이 좀 더 높았거든요. 그래서 당시에 한 6.5% 정도 되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해서 월 한 3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. 네, 현재 이 부부는요,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. 처음에는 평수를 줄인 거, 또 살던 주거 지역을 내가 원하던 마포나 용산은 아니지만 고양시 살기 좋거든요. 그래서 애들 다 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또 이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. 월 300만 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나오기 때문에 부부가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또 풍요롭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.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자, 누구나 큰 집에 또 좋은 지역에 살고 싶죠. 그렇지만 은퇴 시기에는 달라져야 됩니다.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게 되면 그 포기한 것만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부부가 아니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회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결정해야 되죠? 네, 이 부부처럼 포기할 것을 정하십시오. 내가 모든 걸 다 원하면서 은퇴 노후 준비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포기할 것을 과감하게 정하고요. 두 번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. 우선순위를 정하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월세 흐름을 만드시면 돼요. 이게 은퇴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오늘 가족끼리 앉아서 포기할 거, 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남는 돈으로 어떻게 월세 흐름을 만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?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,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.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